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진 6장이 공개됐습니다. 보시죠. 자, 호주, 뉴질랜드 2015년에 출장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씨, 유동규 씨 등등해서 갔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씨가 함께 있는 사진, 그동안은 잘 못 보셨던 사진들일 겁니다. 추가 사진 6장이 공개됐습니다. 약간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서 이렇게 둘이 함께 있는 모습 이렇게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봅시다. 자, 과일을 함께 고르는 모습 넘겨봅시다. 자, 또 뭐 있어요? 자, 같이 사진 찍는 모습, 맨 좌측에 있는 분이 고 김문기 씨 넘겨봅시다. 바닷가에서 함께 있는 모습 넘겨볼까요? 자, 같이 걷는 모습 마지막인가요? 또 있어요? 네, 마저 보죠. 자,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 자, 그런데 장최곤님,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2차 출석 때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씨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식당에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눈을 안 마주치고, 같이 요트에서 바다 낚시하면서도 눈을 안 마주치고, 재래시장에서 정답게 과일 고르면서도 눈을 안 마주치고, 4-5시간 골프 치면서도 눈을 안 마주칠 수도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민생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제1야당 대표잖아요. 저렇게 이 해외 출장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진이 다 나왔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기억도 안 났다라는 정도의 기억력이면 그걸 믿어준다고 치더라도 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낮은 수위의 기억력이 아닐까. 저 정도를 기억 못할 정도면 제1야당 대표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런 그렇죠. 의문이 오히려 든다. 진짜 기억 못한 거면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계속 몰랐다 주장하면서 하위직 직급이다, 600명 중에 1명이다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 가슴에 비수 꽂으면서 2차 가해하는 것 그만두시고 전략을 조금 바꾸시라.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이 100만 원 이하면은 선거권이 박탈이 안 돼요. 결국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느냐 이하를 받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때 뭔가 대장동 관련해서 워낙 안 좋았던 분위기 때문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한번 잘못 말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말하면서 뭔가 반성하는 모습으로 재판부 양형 기준에서 점수를 좀 얻어서 90만 원 선고받는 전략으로 가야지. 이걸 계속 모른다 해서 무죄 받는 전략으로 가다가는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라던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가슴에 대목 받는 이런 나쁜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면서 원하는 무죄 선고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빨리 출구 전략을 짜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모르쇠 전략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요, 이 유동규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씨가 골프를 카트 같이 타고 다니면서 4-5시간 골프 쳤다. 이건 수차례 접하신 내용일 텐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씨가 요트 낚시를 했다. 이게 좀 새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김문기, 의전비서 3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피싱을 했습니다. 요트에는 3명만 탔고 다른 이용객이 없었어요. 요트 빌리는데 3천 호주 달러. 3천 호주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25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 유동규 내가 다 개인 사비로 내줬습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골프에 이어서 요트 낚시 얘기까지 나왔고, 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참돔을 잡고 큰 참돔을 잡았다면서 좋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쇠 전략으로 일방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 특히 관계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받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9박 10일이라는 출장을 갔을 때 수행원이 한 6, 7명이 있는데 골프를 4시 같이 치고 요트에서 3시 다니면서 그 9박 10일을 수행을 도왔던 사람을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저는 가능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큰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거나 아나무인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출장은 나를 위한 출장이고
여러 한 10명에 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나는 진행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마치 종처럼 부린 거죠. 어허. 이러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냥 뭐 물 주면 물 마시고 골프공 여기 있습니다 하면 치고 요트 올라가시죠 하면 올라가고 마치 같은 수행원들을 그냥 병풍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아, 병풍처럼. 아. 네, 병풍처럼 여겼으면 예. 뭐 사진에 누가 들어오든 관심 없고 내가 가운데 서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원하는 음식 먹으면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굉장히 섬찟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석희 변호사.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아마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마주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사실은 이 재판에 가면 경찰 조서뿐만 아니라 검찰 조서도 모두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대부분의 조서를 다 부인해서 증인만 50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동규 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유동규 씨가 나와서 증언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백현동과 백현동, 관련해서도 용도변경. 이 조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게 될 텐데요. 예. 이 고 김문기 씨만 보더라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이기 때문에 8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과연 이것만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유동규 씨가 상당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뭐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궤변에 가까운 상식에 벗어난 이런 변명들은 좀 제가 볼 땐 탄핵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4단계 용도 변경한 부분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있었다라고 한 부분은 네. 유동규 씨도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인섭 씨가 허가를 받게 됐을 때 그 관련된 그 업자, 이 업자와 관련해서 이 유동규 씨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씨가 이날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이어서 예, 아마 예. 이것이 이제 4단계 용도 변경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다른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유동규 씨의 증언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글쎄요. 이 부분도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